학생들은 대부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살아있는 학생부는 실제로 서류라든지 또 면접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입사민 서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민 박은민입니다. 오늘 지난 컨텐츠에 이어서 연속된 컨텐츠고요. 지금 학생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기획한 컨텐츠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박은민 선생님이 입사미에서 학생들이 더 좋은 학생부를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리를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학생부의 중요성은 현재 충분히 중요하다고 느끼실 거고요. 예측하자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대학별로 제출해야 되는 대학별 양식화된 서류가 따로 존재하죠. 홍대로 치면 예를 들면 미술활동보고서, 이화여대로 치면 활동보고서, 고대로 치면 창의활동보고서, 이렇게 대학별로 이제 각각의 서식이 존재하는데 평가자들도 다 알죠? 뭘 아냐면 이렇게 대학별로 양식화된 서류는 진실성 여부에서 불투명하다. 그와 반대급부로 학생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검증된 서류이기 때문에 미술활동보고서는 이제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주로 학생부를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걸 전제로 학생부의 중요성을 한번 서두에 좀 언급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는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하는 방식도 다 다르고 학생이 인지하는 수준도 다르고 또 교육하는 사람의 관점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잘 잡아 나가야 되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학생의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장의 목적을 두는 것이 학생부를 관리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향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시키려면 구체적으로 강사가 혹은 선생님이 학생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생부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입사미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로 자기 이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1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일단은 성격, 성향, 그리고 취향, 거기에 기질까지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알아가야 되고, 또 그림 수업을 통해서는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라든지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 등을 저랑 같이 계속 살펴보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누는 편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그 친구가 하고 싶어 하는 전공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실제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땐 이랬다, 현재 다른 동기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등의 현재 상황까지도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깊이 있는 이해, 거기에 학생 스스로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저희는 그런 과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생과의 지속적인 대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좀 인상 깊게 들은 부분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학생의 어떤 특징이나 학생의 생각들을, 그러니까 그림 안에도 그게 되게 중요한 정보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직접적인 관찰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학생에게 좋은 질문을 던지고 학생을 관찰해서 어떤 방향으로 스스로의 이해를 도와줄지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주신다. 입사미에서 예를 들어 활동을 하고 또 저희가 기록을 꼭 하게 합니다. 기록들을 남기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중국어 수업이었네요, 이 친구가. 근데 중국어 과목 안에서도 마카오를 소개하는 홍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그래, 학생 이 활동에 대해서 네가 뭘 했고 배우고 느낀 점을 한번 써봐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은 대부분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정도도 모자란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 스스로가 배우고 느낀 점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새롭고 재미를 줄 수 있었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데, 선생님이 주신 피드백은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책자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건물들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표현했는지, 책자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은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색을 사용했는지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한번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아. 두 번째로는 디자인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줘야 되고, 또 아쉬웠던 점을 성찰하는 자세는 좋지만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한 결과물인 만큼 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완성할 수 있었는지 효과에 대해서 서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피드백을 줬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이 학생이 계속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고 이 피드백 범위 내에서 학생이 다시 생각을 해서 쓴 글이 이제 이런 글이에요. 한번 요것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두 번의 컨설팅으로는 학생부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 학생이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입체적이면서도 또 그 학생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학생부는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학생과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자기 이해의 과정을 거쳐서 그 학생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그런 기록들을 아까 예시처럼 피드백을 해주면서 본인의 생각들이 실제로 정리되어 가면서 이런 활동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왜 하고 싶은지 본인이 2년 넘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관련 활동들을 해오면서 나는 실제로 내가 디자인 활동하면서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약간 참여형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해오면서 내가 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을까? 나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되게 긍정적인 감정들, 그런 감정들이 담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되게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또 회화과를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면접에서도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희와 함께 계속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장을 해왔고 또 그게 실제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교수님들 사실 그 눈빛만 봐도 이 친구가 실제로 느낀 거였구나. 이 친구가 실제로 이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구나. 그거에 대한 에너지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학생부는 실제로 서류라든지 또 면접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살아있는 학생부라는 게 되게 표현이 와닿네요, 선생님. 그 죽어있는 학생부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살아있는 학생부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 담겨있고 자기 의도가 담겨있고 활자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평가자들은 그런 거를 읽어내려고 하는 거고, 설령 서류에서 그게 긴가민가 하더라도 만나보면 알잖아요. 만났을 때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구분하는 거는 누가 봐도 뚜렷하게 구분이 잘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애가 그걸 따라주나, 애들이 그냥 시키니까 하지 이거를 주도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애들도 있는데 걔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걔들도 변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경험에서는 진짜 100%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학생이 정말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현재의 관심사, 그런 것들을 진짜 잘 유도해서 이렇게 최대치를 잠재력을 끄집어낸다면 그 친구는 재밌어 하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일단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학생부에 어떻게 담기는지까지 저랑 같이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본인이 실제로 한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례적으로 그때그때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쵸. 변화도 선생님도 보셔야 되고 네. 또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어져야 되잖아요. 엄청난 격려와 그렇죠. 네. 그 이어지는 과정에서 동기부여도 좀 필요할 네네. 것 같고, 그리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피드백을 줘야 되면 네. 선생님 자체도 미술, 디자인, 예술 이런 분야에 대한 공부가 계속 꾸준히 학습이 되지 않으면 네, 요즘 작가분들이나 혹은 이런 브랜드들이 어떠한 성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도 읽어야 되고요. 저도 많이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강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드네요. 선생님도 어떤 학생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좋은 서울대까지 잘 가셨고, 근데 그 준비하는 프로세스랑 지금 우리 학생들이 홍대를 준비하는 프로세스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 직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시면서 선생님 스스로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이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입시를 했던 그 과거, 아주 과거입니다. 과거에 그 상위권 미대의 경우에는 정말 단순하게 그림을 잘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하고
이런 두 가지만 이제 충족이 됐으면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홍대 그리고 상위권 미대 입시는 좀 더 입체적이고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학생부라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학생부 활동을 통해서 첫 번째 자기 이해의 과정 그리고 성장을 거칠 수 있다는 점이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됐을 때 전공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자기 작업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취감이라든지 만족감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게 막막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선행을 해서 아 나는 이런 것이 참 좋아, 나는 이런 활동들을 더 해봐야지 라는 그 성장의 과정을 거친 친구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자기 것,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저는 매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비교과 활동들이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대학 생활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학생부가 뭐예요? 뭐 동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게 막연하게 되게 막막해 했던 친구들이 막 2학년 돼서 선생님 저 부장 됐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막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저의 보람이기도 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하는 게 아닌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또 중간중간 학생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하는 방식으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